안녕하십니까, 공매아재입니다. 압류공매 배당 순서를 정할 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가지고 배당 순서를 정하죠. 이건 아마 공매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삼척동자도 아실 만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살짝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법정기일이 빠르면 배당 순서가 빨라진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조세채권자가 법정기일이 빨라서 배당 순서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지만 정말로 조세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금액을 그 배당 순서에서 모두 받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마포세무서가 법정기일이 가장 빨라서 배당 순서가 1등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마포세무서의 법정기일 다음 순서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임차인의 요구 금액은 1억 5천입니다. 마포세무서의 배당 요구 채권액은 1억입니다. 2억에 낙찰됐다고 본다면 선순위 법정기일을 가진 마포세무서가 1억을 받아가고 나면 1억밖에 남지 않는데 임차인이 1억 5천을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죠. 계산하기 쉽게 공매비용 당했어 이런 거 없다고 치고 2억이 낙찰대금으로 들어왔고 임차인은 선순위 대항력인 임차인이지만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고 순순히 조세채권자와 임차인이 배당 순서를 가지고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때 선순위 배당 순서가 되는 마포세무서가 법정기일이 빠르기 때문에 임차인보다 배당 순서가 빠르고 마포세무서가 배당 요구한 금액 1억을 먼저 받아가고 나면 이제 1억이 남는데 그럼 임차인이 1억 5천을 다 받아가지 못하니까 남은 5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라는 게 기존의 배당 보시면 맞겠죠. 그러나 이게 진짜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조세채권자가 법정기일이 빨라서 선순위로 배당받는다고 해서 조세채권자가 요구한 1억을 그 순서에 다 받아갈 수 있느냐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배당 순서가 왔을 때 요구한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변제권인데요. 이런 우선 변제권은 사실 알고 보면 임차인과 물권자가 가지는 특성이지 절대로 채권자가 가지는 특성이 아니라는 거죠. 조세채권자 역시 채권자로서 물권자와 채권이 물권화된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순서가 법정기일 때문에 빨라지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 빨라진 배당 순서에 1억을 다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포세무서가 1억을 요구했지만 그리고 배당 순서가 빨라져서 일찍 배당받게 되지만 정말로 배당받는 금액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먼저 받아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순위자 임차인의 배당 순서가 왔을 때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순서가 왔을 때 받아야 될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배당 순서가 빠르기 때문에 마포세무서가 조세채권자로서 1억을 다 받아가고 2억 중에 1억 남은 거를 임차인이 받아간다고 생각하는 건 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배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배당표를 정확히 짜서 입찰을 할 수 있고 누구는 입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압류공매의 배당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분들은 매번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 알기만 해도 바로 짚어낼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오로지 법정기일에 매달려서 법정기일이 빠르면 배당 순서도 빠르고 그 배당 순서에 따라서 요구한 돈을 다 받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 않습니다. 여지껏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배당 공부를 해왔다 그러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도 놓쳐왔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자기 배당 순서가 왔을 때 기타 채권자보다 자기보다 후순위에 있는 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런 우선 변제권은 물권자가 누리는 혜택이었고요. 그런 물권자가 누리는 혜택을
특별법에 의해서 받아 누리게 된 권리자가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신청한 여러 권리자들 따져보면 물권자 있겠죠, 임차인 있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 있겠죠. 그런데 이 채권자는 여럿으로 나눠집니다. 조세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 일반 채권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채권자라고 불리는 그 어떤 자들도 우선 변제권의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책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압류 채권자, 등기가 빨라서 배당 순서가 가장 빠르다 해도 안분 배당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채권자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세 채권자는 다를까요? 조세 채권자도 역시 채권자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배당 순서만 빠를 뿐이지. 그 배당 순서 때 얼마를 배당받아 가느냐, 이건 또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것까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세 채권자가 요구한 전액을 그 배당 순서 때 받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배당표에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게 되시고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화두를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공부를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공매화재 아카데미 찾아오셔서 좀 더 깊은 공부하시고 또 저와 인연을 맺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고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